오늘 알려드린 로퍼에 대한 정보만 아셔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스럽고 예쁘게 이 로퍼를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만약에 로퍼를 구매할 예정이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만 아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시입니다. 요즘의 메인스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캐주얼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돋보이거나 운동화 같은 좀 편하고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두 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포멀해 보이고 격식을 차릴 때만 신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인 하디 에이미스가 했던 말이 있죠. 저렴한 구두를 잘 신는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구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두의 종류도 정말 많죠. 옥스포드라든지 몽크, 더비, 로퍼 등등 정말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캐주얼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라운지웨어, 스마트 캐주얼, 아웃도어 등등 여러 장르에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인 로퍼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하면 좋은지, 이 로퍼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변에 여러 업계에 계신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꽤 많은 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두 가지 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왕실 제화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47년 매튜와 레베카 와일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와일드 스미스 슈즈라는 이름으로 런던의 신발 제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의 주된 일이 뭐였냐면은 군주의 기병대들 있죠. 그런 기병대들의 부츠들을 수리하고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하다가 1926년 그들의 손자 레이몬드 루이스 와일드 스미스는 조지 6세한테 실내에서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끈이 없고 낮은 굽에 편하게 신고 쉽게 벗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퍼의 기원이라는 하나의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인디언의 모카신과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백 년 전에 인디언 부족들은 사슴 가죽으로 만든 발을 편하고 내구성도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이는 추후에 우리가 흔히 모카신이라고 불렀던 그런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이 모카신과 유사한 태서라고 불리는 신발을 농부들이나 어부들이 정말 많이 신었거든요. 여기서 살짝 여담을 해드리자면, 노르웨이의 그 작은 마을들은 어부들의 굉장히 큰 인기 있는 낚시터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옆에 영국에서도 연어가 잘 잡힌다는 이 소식에 노르웨이까지 가서 낚시를 할 정도였죠. 그때 영국인들이 노르웨이의 농부나 어부들은 편하고 독특하게 생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네? 이러면서 기념품으로 사서 영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모카신 같은 슈즈가 영국에 알려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앞에 첫 번째 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1900년대 초에 노르웨이 출신인 닐스 그레고리우스 트레베인저라는 사람이 불과 13살밖에 안 됐는데 재화를 엄청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인디언 부족의 모카신과 노르웨이의 태서를 조금 발전을 시켜서 신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트레베인저라는 사람은 결국 그의 출생 지역인 오랜드의 이름을 따서 오랜드 모카신이라는 슈즈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신발은 1920년 정도에 이미 특허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사실만 따져본다면은 첫 번째 설인 와일드 스미스가 만든 신발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디언 부족의 모카신이 없었다라면은 로퍼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 오랜드 모카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꽤 많이 퍼지게 되었으며, 지금은 너무 유명한 매거진이지만
그 당시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에스콰이어가 이 슈즈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노르웨이에서 파생이 됐지만 미국에서도 핫한 슈즈 이런 식으로 소개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슈즈를 노르웨이 농부들이 신었던 사진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진들을 첨부해서 여러 컨텐츠를 에스콰이어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뉴햄프셔의 스폴딩 패밀리는 이를 주목하게 되면서 이와 비슷한 신발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기에서 게으름뱅이라는 뜻을 가져온 이 로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슬리본 디자인들은 다 로퍼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로퍼를 상업적으로 생산을 하고 가장 많이 알린 곳은 1876년 조지 헨리 바스가 론칭한 GH 바스라는 곳인데요. 바스에서 1936년 위준이라고 불리는 로퍼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위준이라는 이름에 대한 의미를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노르웨이 사람들에 대한 경의를 좀 표하기 위해서 노르위전의 축약인 위전이라는 뜻을 가져와서 위준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위준 로퍼가 기존의 로퍼와 가장 큰 차별점이 뭐냐면은 어퍼 위에 가죽 스트랩이 있고 그 가운데에 초승달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었는데요. 이 위준을 처음 광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노르웨이의 농부들이 신었던 신발이지만 현재는 미국 최고로 멋있는 사람들이 운동화로 신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비공식 자리, 즉 캐주얼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고 우아한 여가의 상징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다고 해요. 페니로퍼가 출시가 하자마자 즉각적인 히트를 쳤고, 이게 원래는 남성용 신발로만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성용 작은 사이즈를 여성분들도 막 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용 제품들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캐주얼하고 편안한 이런 로퍼라는 형태의 슈즈는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한테도 정말 많이 퍼지게 되었고요. 특히 아이비리그 학생들한테 퍼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런데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1교시가 있다고 했을 때 허겁지겁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퍼를 보니까 저렴하고 튼튼하기까지 하고 빠르게 신고 벗을 수도 있는 이런 디자인적인 특징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늦었을 때는 양말도 신지 않고 이것만 딱 신고 그냥 나갔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로퍼에 이제 양말을 신지 않는 이런 룩이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급할 경우에는 잠옷에 이 로퍼만 신고 나갔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페니 로퍼라고 부르잖아요. 페니 로퍼라고 불리게 된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만약에 긴급한 상황으로 통화를 해야 될 때 이 페니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에 긴급 상황으로 이 움푹 들어간 홈에 끼웠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그냥 패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홈에다가 동전을 끼웠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들로 인해 이런 디자인들을 페니 로퍼라고 불렀고,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미국 학교에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즉 유비쿼터스 신발이 되었죠. 그리고 또 많이 신는 테슬로퍼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만 좀 해보자면, 1943년 오스카상을 받은 폴 루카스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는 유럽에서 술이 달린 옥스포드화를 한 켤레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뭔가 발전시켜서 나만의 신발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뉴욕 회사인 파카센 코바치에게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받았는데 뭔가 디자인은 괜찮은데 착화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신발을 가지고 오른쪽은 뉴욕 회사인 레프코트한테, 왼쪽 신발은 LA의 본사로 둔 모리스 슈메이커라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돼요. 우연히 그 두 회사 모두 그 샘플을 알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알든이라는 곳은 그 제품을 받고 라스트와 디자인 같은 것들을 전면 수정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의 레이스 형태는 가죽 레이스로만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변형을 하고 술로 장식을 한 테슬로퍼라는 게 이 알든의 손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로퍼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즈가 되죠. 그리고 이 테슬로퍼는 아이비리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페니로퍼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릴 때 신었다고 해요. 그 후 이러한 기본적인 디자인들을 기반으로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에서 수많은 디자인들을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구찌죠. 그때 구찌의 설립자인 아들인 알도 구찌는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미국에서의 로퍼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도 구찌는 딱 생각을 했었죠. 이 말이라는 게 상류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승마라는 스포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말을 재갈해서 레퍼런스를 해서 조금 더 라인도 다듬고 이태리스러운 그런 우아함을 더해서 바로 지금 유명한 홀스빗 로퍼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홀스빗 로퍼는 당시에 블랙으로만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브라운으로 만들면은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 좀 더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요소로 좀 만들고 싶었고, 이 컬러에서 오는 세련됨과 우아함, 그런 것 때문에 블랙으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홀스빗 로퍼는 그 당시에 과시를 하기 좋아하는 부유층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한 것도 꽤 높아졌다고 해요. 이런 로퍼는 프레드 아스테어나 존 F 케네디나 캐서린 헵번 등 여러 인물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점점 더 대중적으로 변했고, 현재는 뭐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템이 되었죠. 이제 이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어떠한 캐주얼 웨어에도 다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아이비 스타일로 입으면 굉장히 좋고, 데님이나 뭐 치노 팬츠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형태입니다. 덧붙여서 다른 슈즈들에 비해서 발등이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등이 시원하게 드러나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양말로 포인트를 줘서 연출을 하셔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뭐 맨발로 신는 것보다는 페이크 삭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 페이크 삭스를 활용을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 깔끔하게 이 페이크 삭스가 보이지 않게 연출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로퍼에 대한 정보만 아셔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스럽고 예쁘게 이 로퍼를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만약에 로퍼를 구매할 예정이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만 아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